제22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넉 달간의 총선 레이스가 사실상 막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첫날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불출마 선언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희생하라는 혁신위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는 듯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어렵다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 본격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여당 지도부 교체, 나아가 야당과의 물갈이 경쟁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장 의원의 불출마 회견 소식부터 전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운을 뗀 장제원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희생이라며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혁신위로부터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오히려 산악회 활동 등을 통해 세를 과시하며 혁신위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서울을 가립니다, 저보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꿔오는 부산 발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장 의원은 혁신위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혁신위가 활동을 마친 직후인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한 뒤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혁신위 압박에 떠밀리듯 결단을 내린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언제부터 고민이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선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윤 대통령과 부산에서 만난 만큼 사전에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이자 친윤 핵심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당에선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다 죽어가던 혁신의 불씨를 되살렸다. 성일종 의원은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글을 쓴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다 살해하겠다.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익명 채팅방에 누군가 들어와 남긴 메시지입니다. 정말 차를 몰고 올 것처럼 핸들을 잡은 손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일하던 부모들은 학교로 달려갔고 경찰 수십 명이 출동했습니다. 안 잡히면 불안할 거 아니야, 계속 잡아야 되는데. 글을 올린 사람은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8시쯤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 남학생을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실제로 누군가를 해칠 구체적 계획과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협박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자가 어느 정도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분당 서현역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유행처럼 살인 예고글이 번지자 정부는 강력 조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의 상당수가 10대입니다.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지난 9월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선처 없이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 며칠간 때 아닌 봄 날씨가 이어지더니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이렇게 한쪽엔 눈꽃이, 한쪽엔 꽃이 피었습니다. 요즘 알 수 없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최고 70cm 눈이 내린 강원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뒤를 보니 눈이 상당히 많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인제와 고성을 잇는 진부령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눈이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무릎이 빠질 정도로 바닥에 눈이 쌓여 있고요. 제 옆으로는 나무의 가지마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건드려 보니까 바닥에 덩어리째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원 산지엔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눈이 왔습니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8km 떨어진 향로봉엔 73.7cm 눈이 쌓였습니다. 이곳 진부령도 40cm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 세상으로 바뀐 풍경에 관광객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고요. 또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덮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눈도 그렇지만 날씨가 유난히 따뜻하다 보니 평소와 달리 비도 많이 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이 강원 지역엔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특이한 현상인데요. 지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겨울비치고 양이 적지도 않았습니다. 강원 삼척과 양양엔 사흘 만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2월 하루 강수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곳도 많았습니다. 네, 꽃이 피는 곳도 있고 요즘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는데 언제부터 다시 추워집니까? 요 며칠 전국적으로 이 평년보다 10도 넘게 따뜻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봄꽃이 피기도 했고요. 다시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사흘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많았는데요. 비가 그치면서 중부지방의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일교차입니다. 아침엔 춥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진부령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한 점주가 고객 돈 수십억 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패키지 여행을 갈 수 있고 비즈니스석도 탈 수 있다며 수십 명을 속인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 7월 하나투어 과천점 점주 이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석보다 싸게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4주 있다가 페이백 나머지 반을 해준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패키지 여행도 다녀왔고 지인들에게 소개도 했습니다. 550짜리 상품을 150에 다녀오는 거를 저는 받고 입소문이 나면서 이 씨에게 여행 대금을 선입금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 씨가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확인해보니 할인받은 줄 알았던 여행 금액은 정가에 결제돼 있었습니다. 이 씨가 할인해줬다고 한 차액을 다른 고객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나눠서 결제를 한 겁니다. 이 씨가 지점을 열 때 도와주고 영업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서울 강남의 한 점주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손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저희는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투어 측은 회사 예약 번호를 받고 여행을 못한 고객들에 한해선 모두 2억 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약 번호가 없는 경우엔 고객 부주의여서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40여 명, 피해액이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